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깊은 생각 세종 안정혁입니다. 깊은 생각 세종 수학 강사 김재호입니다. 아론장님, 예. 성우 같아요. 왜 그래? 왜 목소리 깔아요? 윈터가 끝나고 나니까 목이 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윈터 때 정말 제가 차마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제가 그 김밥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거를 많이 봤는데 아무튼 덕분에 뭐 좀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원하지 않은 다이어트. 그래서 요즘에 학원 강사 만나면 이게 겨울에 지내다가 살 빠지는 선생님들 보잖아요. 그럼 난 윈터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3월이 됐습니다. 꽃피는 3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시작. 뭐가? 중간고사가. 네. 그죠? 예. 야, 그러면 고1 같은 경우는 수학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학상을 1학기 동안 하죠. 네. 중간 있고 기만 있을 텐데 분명 이 중간고사 범위의 핵심 단어, 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좀 있잖아요. 항상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 항상 어려운 단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애들이 그 낚시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걸려서 항상 그냥 틀리는 그런 문제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매 단원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정혁 원장님하고 김재호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수학상 범위에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진짜로 이거 진짜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단원이 있다. 그 대해서 거기서 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수학상 이번에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이제 다항식의 연산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적게 나가면 2차함수까지 들어가 있고 많이 나가면 3, 4차까지. 많이 나가면 여러 가지 방정식 해서 뭐 오메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한 거기서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똑같이 공감할 게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어려운 게 이제 나머지 정리.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가 사전에 얘기한 적도 없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어려워? 그거 어려운 거야? 사실 어려운 게 맞긴 해요.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나머지 정리의 단어를 어려워할까? 사실 저희 때도 이제 고등수학상 중간고사에 나머지 정리가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봐도 나머지 정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추상적이죠,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도 다른 단원에 비해서 되게 다양하고,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요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학습지를 풀 때 뭐 유형 1번에서 뭐 이런 유형들 쭉쭉쭉 연습하고 2번에서 쭉쭉쭉 연습하고, 근데 막상 또 시험 나가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거 내가 했던 거랑 다른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려워. 아니 선생님 유형이 너무 많아요. 이제 여러 번 반복했던 친구들 눈에는 요거에 이제 같은 아이디어구나. 조금 달라 보이지만은 결국에 같은 맥락을 가져가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 텐데, 이제 수학상에 대한 연습이, 특히 나머지 정리에 대한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하나하나가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수학이니까 어쨌든 간에 수학이니까 답은 딱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죠. 근데 이제 고등수학부터는 단순한 계산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의미 단위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국어적 영역이 들어가요. 이 말이 수학이? 결국 수학도 국어 잘해야 되는 거야? 적혀 있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캐치하고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바꿔가는 변환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대수라 부르거든요. 그 대수식에 대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을 어떻게 조작해 나가냐. 이 식이 내가 식을 지금
다르게 바꿨을 때도 똑같은 식이구나. 그 과정을 반복해줘야 되는데 반복하는 과정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을 맞춰서 식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가져가려면 사실은 나머지 정리 문제들 여러 문제를 유형 풀어가면서 여러 개의 유형을 이제 하나의 유형의 아이디어로 묶어내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유형의 아이디어를 묶어내는 과정에서 뭐 풀다 보니 이제 문제가 외워졌다. 이런 과정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제 고2 때, 고3 때부터는 되게 당연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기가 돼야 되는 거라서 우리 아이들이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왔을 때는 처음 겪는 이제 난항이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적당히 해도 잘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건 이제 거의 수학이 아니라 암기 과목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습 양의 뭐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체득할 때까지 많이 연습하고 풀어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이 식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중요한 단원이 될 것 같아요. 평가 방식이 다르잖아 중학교 때하고. 네, 그렇죠. 중학교 때 절대 평가고 고등학교 오면서 진짜 리얼 4% 안에 드냐 못 드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나머지 정리가 제 원장님하고 선생님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나 갑자기 궁금해. 그렇게 약간의 막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나머지 정리하는 걸 그런 부분이 하나라면 이게 혼자 해서 이게 그 될 수 있는 범위냐 또는 인강을 통해서 혼자 학습했을 때 이게 그 정도로 그 인강 학습을 해갖고 그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등급을 만들 수 있는 단원이냐? 전 이것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인강으로 커버될 수 있는 단원이라고는 보는데 그건 이제 올바른 공부법을 적용시켰을 때 당연히 인강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근데 이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제가 학생들이 특히나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결국에 결과값을 내가 답을 도출해내서 정답을 맞추면은 이게 맞는 줄 알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게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타이트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뭐 20문제, 뭐 적게는 뭐 16문제 뭐 이 정도의 고등 수학은 사실 한 문제 한 문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풀이를 좀 컴팩트하게 적어내느냐, 풀어내느냐, 네, 또 의미 파악을 얼마나 빨리빨리 캐치를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 공부할 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결국에 내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뭐 인강 선생님이 저렇게 풀었어 하지만 나도 이렇게 풀어서 맞았는걸?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그래서 항상 나머지 정리는 그 풀이를 따라 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풀었어도 선생님이 저렇게 풀었네. 그러면은 자기 고집을 좀 버리고 자기 풀이를 버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유가 있거든요. 다 그렇게 자기 풀이를 버린다는 건 그래도 수학을 좀 한다는 얘기 아니야? 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이제 사실 그게 있죠. 고등 수학은 어쨌든 아이들한테 시간을 널널하게 주면 애들이 어떻게든 풀어와요. 시간이 널널하니까 고민하지. 널널하면.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가 좀 하는데 하면서 학원 오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풀이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지 못하고 넘치는 시간으로 풀어냈으니까. 재훈 쌤 죄송해요. 아까 막 말씀 중에 제가 말을 끊은 아니, 거예요. 아니, 계속 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네. 그래서 결국에 학생들이 그 자기 고집을 버리는 과정. 고집을. 자기가 나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왔는데 사실 이걸 무너뜨리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공부 방식을 부정해 버리고. 근데 지금 아직 고1이기 때문에 이 공부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고2, 고3까지 올라가면은 결국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내가 스퍼트를 탁 올려서 그거를 결국에는 점수로 이거를 환산을 시켜버려야 돼. 내 노력을. 그게 환산이 안 돼버리고 나는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점수를 내야 되는 이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는 아이디어와 풀이를 가져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 어쩔 수 없어요. 내신 시험은 암기 시험이에요. 내가 아는 문제가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빨리 풀어냈냐가 그 이외에 남은 문제들 이제 고민해서 풀어내는 거고 정말 작거든요 시간이. 수능도 30문제 100분인데 그렇죠.
근데 22문제, 20문제 이 정도 시험지를 가지고 50분밖에 안 50분을, 줘요. 근데 그 문제에 또 어려운 문제가 없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사실상 이게 괴리감이 생겨요. 이 문제를 150분 안에 풀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이제 하나하나 모두 다 고민하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한 80%는 아이들이 아는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본 적 있는 문제, 풀어본 문제. 인간 교재든 뭐 학교 쓰는 뭐 프린트든 아니면은 자기가 풀고 있는 문제집이라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문제가 한 80% 나오는데 그 문제들이 내가 풀 때마다 똑같이 빠르게 풀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야, 그렇다면 아니 진짜 심각하네요. 21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심지어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그거까지 해야 되니까 네. 써내야 되잖아요. 서술형은 대부분 있지 않아요? 없는 학교도 요즘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야, 그럼 이게 뭐 진짜로 아까 안녕 원장님 말한 대로 이게 수학은 풀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또 외워고 그냥 빨리 그냥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단원들도 있네요. 그렇죠. 나 처음 들어요. 수학은 암기다. 내신 시험은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한 이 범위가 좁으니까 거기 있는 특정한 유형들은 주요 유형들은 이제 풀이 방향 자체를 본인이 기억해놓고 가야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그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가 중간고사 범위다. 그러면 각 지역의 선생님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나오겠죠. 기본 틀은 결국엔 기본 틀. 어려운 문제는요. 결국엔 여태까지 모의고사 문제가 기반이 되니까 네. 최대한 최근 15년 안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 문항들은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 나머지 정리 때문에. 네. 그리고 15년 최근 15년간에 있는 이 나머지 정리 문제들 다 풀어내면 거기 안에서 식 자체가 거의 똑같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해결 방안이에요? 해결 방안이 있죠. 근데 대신 그거를 풀고 다 맞췄다 끝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풀 거야를 미리 정리해놓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재호님도 마지막 해결 방안을 하나 던져주세요. 아까 이제 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방법 이제 모의고사 15년도부터 해버리면 지금까지 한 8년 7, 9년 전 15년 7 얘기한 건데. 15년 15년치를 풀기 전에 사실 그것까지 가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인 유형들은 툭툭툭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답이 탁탁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툭툭툭 보여야 돼요. 일단 그게 우선이 돼야 나머지 예를 들면은 뭐 학교 22문제 중에 18문제가 좀 학생들이 좀 자주 봤던 유형이고 4문제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또 1등급을 가리는 거는 결국 그 4문제에 내가 얼마나 힘을 쏟을 수 있느냐 18문제에서 얼마나 내가 힘을 비축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8문제를 좀 빠르게 툭툭툭 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기르는 게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나머지 정리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본인이 이 문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풀 수 있냐 없냐를 빠르게 결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다 맞고 100점 많은 시험지가 아니에요. 아예 못 풀고 나올 수도 있는 시험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풀 수도 없는 문제에서 막 시간 쏟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시험 점수를 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 나머지 정리가 만약에 1번부터 20 뭐 1번이니까 해서 배치가 이 문항의 배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번에 꽂혀 있어 얘가. 그럼 거기 붙잡고 있으면 안 온다는 말씀대로.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풀어내는 게 가장 빨리 우선이고. 포기해라. 안 되는 거를 넘어가라. 진짜 그렇게 해서 본인이 풀 수도 없는데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리고 나와서 60점 맞는 애와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딱 풀어와서 한 6문제 못 풀었어요. 그리고 78점 맞는 애. 그래. 그렇죠. 근데 그 78점 1등급이 나오거든요. 또. 그렇죠. 어려운 시험에서. 상대평가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수학 점수를 나타낸 방안을 자기가 모색해서 찾아가야 돼요. 특히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애들일수록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 못 푸는 문제 구별을 못해요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오죠. 그리고 많이 틀리고 나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은 나왔네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보는 수학 중간고사, 고등수학 상해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이제 골치 아픈 게 나머지 정리다.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하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막 떨리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요거 꼭 좀 다
청취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첫 단추잖아요. 예, 그렇죠. 첫 단추의 중간고사인데 잘 깨어서 차질이 없도록 좀 여러 학생들한테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이게 이제 점수 내신을 결정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수원 중간고사 범위네 고등학교 2학년은 또 그러면 이거 괜찮네요 이거 학년별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재혁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